교회. 반갑습니다. 현대고시학원 김진아입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오늘이 D-Day가 된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합격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마련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청에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그것도 단체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직자가 되시기를 제 김진아가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비단 경남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 강의를 듣고 최종 합격하신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운전직 공무원 강의한 지가 16년째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죠. 작년 이맘때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운전직 공무원 15년 강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이제 대구시청에서 53세 최고령 합격자가 합격을 하셨죠. 그래서 강의 말미부에 제가 그분의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대구시청에서 대한민국 역대 최고령 합격자입니다. 57세 되신 분이 최종을 합격을 하셨죠. 물론 대구시 최고 득점자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학원 앞에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아직 귀에 선하죠. 원장님, 제가 젊은 친구들 자리를 하나 빼앗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오히려 젊은 친구들에게 더 기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로 쌤 그렇게 마음먹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김진아와 이제 이윤승 교수가 드디어 하나로 합쳤습니다. 1년 전쯤이죠. 저랑 이제 이윤승 교수가 처음 만나는 날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화면에서만 보다가 이제 이윤승 교수가 저를 보고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원장님 연예인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윤승 교수한테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신점심이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그분하고 저하고 뜻이 너무나 잘 맞았고, 김진아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A사에 가야 되고, 이윤승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B사에 가야 되고, 운전직 수험생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어려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데에서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 도로교통법 만점. 여러분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원래 반드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물론 제 강의를 따라하고 벤치마킹 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소울만큼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6년 동안 운전직 공무원 한 울음만 고집한 저 김진아의 공신력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훌륭한 작가는 무슨 글을 써가지고 독자한테 좋은 기감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써가지고 독자에게 반감을 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다르죠.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그리고 꼼꼼히 체크해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교육 중에 여러분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김진아가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제가 합격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과목 중에 도로교통법이 제일 어려웠죠. 실질적으로 제가 복원을 해보니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역대 거의 한 세 번째 안에 변별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한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까? 운전직 시험 공무원의 간격은 여러분들 머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간격을 완벽하게 없애드리겠습니다. 가시 있는 생선 발라가지고 가시를 발라서 살코기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밥 위에 얹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약속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김진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도 운전직 공무원이죠.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보시면은 운전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또는 운전되는 것, 조정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운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 단원에서 2017년도에 무려 두 문제가 나왔죠. 법제 44조, 45조, 54조의 제1항, 148조, 148조의 법제 156조의 제10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데? 법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죠. 음주운전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45조 과로시 운전 금지입니다. 과로시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를 제외한 질병 과로 약물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4조의 제1항이 뭐냐면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호 신고죠, 그죠? 사고 발생 시 조치입니다. 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이거는 사고 발생 시 여러분들 미조치입니다. 미조치. 법제 148조의 제2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형벌입니다. 음주운전 행정형벌입니다. 여러분들 그 2018년 12월 18일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창호법이 시행됐죠. 공포 후 여러분들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25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원래 지방직이 6월 15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법 시행이 빨리 된다면은 제가 가장 빠르게 첨부 파일을 첨부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제 강의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걸 아셔야 되겠죠. 법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음주 플러스 약물 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은 이 자동차 등이 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상해를 한 자는,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나 약물로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기징역입니다.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6조의 제10호 별표 1000개 하시고요. 이게 2017년도 시험 문제 나왔죠. 주정차된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정답이 뭡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들 주차 뺑소니입니다. 주차 뺑소니. 자, 다시 말해서 운전이라 하는 것은 도로에서 그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 사용되는 것, 조정되는 것이 운전인데 음주운전이나 과로시 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주차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이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굿!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7년도에 이게 시험 문제 한 개 나왔고,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도로 외 장소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무면허였죠.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자동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요 내용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하나 메모는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어떤 단어는 차마는 어쩌고 저쩌고, 어떤 단어는 자동차는 어쩌고 저쩌고, 방금 제가 칠판에 적었죠. 어떤 단어는 자동차 등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그거 정도는 구분 지어야 되겠네요. 왜? 이제 여러분들 운전직 공무원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 그런 말을 띄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가장 큰 개념이 뭔데? 여러분들 차마입니다. 이 마자가 말마자예요. 소가 끄는 우마차, 말이 끄는 우마차. 차락하는 것은 대한민국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락합니다. 자전거, 경운기, 손수레, 승용, 승합, 특수, 화물차 등등, 쉽게 말해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도로상에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차입니다. 차. 차 밑에가 뭔데?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 등입니다. 자동차 등. 2013년도 대구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동차 등이라 하는 것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여러분들 자동차 등이라 합니다. 최고 밑에가 뭔데? 여러분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런 기본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자동차 등이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자동차 등이라 했거든요. 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우리 교재 어디를 보더라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오토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륜착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단어가 있죠. 둘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오토바이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큰 오토바이는 이륜차, 작은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럼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구분이 여러분들 바로 125cc입니다. 쉽게 말해서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이륜차, 125cc 이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고요. 한 개 더 포함한다면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해야 됩니다. 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 0.59kW 이하가 아니고 미만인 차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제일 아래 개념에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라고 있죠. 자, 자동차를 보기 전에 자동차 관리법 제3조가 2016년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동차의 종류가 크게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 승용 자동차,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승합차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화물차, 그 다음에 특수차, 그 다음 뭡니까? 이륜차입니다. 이륜차. 자동차 관리법 3조에 의한 자동차 종류입니다. 그 당시 2016년도에 보기 4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나왔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포함된다. 자동차 아니다. 긴급 자동차도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굿! 자,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 도로.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뭐만 갈 수 있습니까? 자동차만 갈 수 있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가 갈 수 있다면 자동차 등 전용 도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만 갈 수 있는 것이 뭐다? 자동차 전용 도로죠.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노면전차라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죠.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의 2에 보면은 노면전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서 운행되는 차,
이게 여러분들 노면전차의 정의입니다. 뭐를 이용해서? 궤도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노면전차 전용 도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만 갈 수 있습니까? 노면전차만 갈 수 있는 것이 노면전차 전용 도로네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전거 전용 도로. 말 그대로 뭐만 갈 수 있습니까?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게 자전거 전용 도로네. 자, 2019년 3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 제2조 7조의 2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면전차 전용로라고 있습니다. 또 전차 전용로. 이 노면전차 전용로 같은 경우에는 노면전차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면전차 전용 차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면전차 전용 도로는 뭐? 노면전차만 갈 수 있는 거죠. 노면전차 전용 차로가 뭡니까? 차로가 쭉 있죠. 차로의 한 부분을 띄어내가지고 그 차로는 노면전차만 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 노면전차 전용로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가지고 통상적으로 자전거법이라고 하죠. 자전거법 제3조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구분. 1, 2, 3, 4에다가 여러분들 별표 1000개할 준비하시고, 제가 별표 1000개란 단어가 나가잖아요. 16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별표 1000개를 제가 쏟을 거예요. 자전거 도로 구분 보면은 첫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만 갈 수 있다? 자전거만 갈 수 있다. 두 번째 뭐?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가는 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노면전차 전용 차로가 뭐라고? 차도의 한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게 노면전차 전용 차로죠. 자전거 전용 차로는 뭐? 차로의 한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게 뭐?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왜 네 번째가 별표 1000개인데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하고 자전거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게 뭐? 자전거 우선도로입니다. 자전거법 제3조에서 차하고 자전거하고 유일하게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네 번째 뭐? 자전거 우선도로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의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첨부 파일로 여러분들 보기 쉽도록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오늘 그 OT를 하기 전에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 탑이 지금 1000통은 넘었을 거예요. 새 강의를 언제 찍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안전지대 이런 질문을 제가 간혹 받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안전지대죠. 도로교통법 13조 제5항에 보면은 안전지대 진입금지 등에 참하는 진입에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67입니다. 67.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인데요.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둘만의 약속. 제가 4, 5 적잖아요. 그러면은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 6, 7 적잖아요.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9, 10 승용, 승합. 12, 13 승용, 승합.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승용차의 범칙금만 숙지하면은 승합차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얼마 더 비쌉니까? 만 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승용, 승합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3만 원 이하 버튼은 승용이 3만 원이면 승합도 3만 원입니다. 승용이 2만 원이면 승합도 2만 원입니다. 즉 4만 원 이상부터 승합차가 얼마 더 비싸다? 만 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6, 7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인데요. 여러분들 이 13조 같은 경우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018년 서울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죠. 도로교통법 13조의 1항, 2항,
사망 5항. 요거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통행구분 위반입니다. 구분 위반입니다. 6, 7입니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1항, 2항, 3항, 5항을 구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항이 바로 여러분들 보도침범입니다. 보도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도로 가야 됩니다. 차가 보도로 가서는 안 되죠. 그게 여러분들 보도 침범입니다. 6, 7 이거는 여러분들 벌점 10점입니다. 두 번째, 보도 횡단 방법 위반입니다. 횡단 방법 위반입니다. 제2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반드시 뭐하여 일시 정지하여 2014년 서울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반드시 뭐하여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이 뭐? 보도 횡단 방법 위반입니다. 6, 7 벌점 10점입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 별표 청개하셔야 되겠네요. 제3항이 뭡니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 해서 우측 통행해야 된다. 도로 중앙으로 좌측 또는 중앙을 통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중앙선 침범이죠.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6, 7 벌점 몇 점? 30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3조의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된 장소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6, 7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러분들 벌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구분 위반에서 벌점이 유일하게 없는 것은 뭐? 안전지대 진입 금지 벌점 없고 유일하게 벌점 30점이 뭐? 13조의 제3항이 뭔데? 통행구분 위반 중에서 뭐에 한한다? 중앙선 침범에 한한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메모하시고요. 원래 이제 주목할 화두는 바로 그거예요.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그게 이제 원래 대구시에서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됐죠. 한 7, 8년 전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아니 선생님, 자동차 운전학원 따위는 시험에 안 나온다 카던데 왜 자꾸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십니까? 라고 하길래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인터넷에서 누가 뭐라 그러던데요. 지방직 공무원 시험입니다. 지역마다 문제가 다 다르죠. 네가 응시한 지역에서 그 문제가 안 나오면 다 안 나오는 겁니까? 지가 응시한 지역에서 범칙금 벌점이 안 나온 거면 대한민국 전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미 A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고요. 물론 조건부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청장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을 줄여가지고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지방청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장, 지방경찰청장의 준말이구나. 지방청장이 1년 안에 시설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해서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회 안에서 6개월 연장은 가능한데 자동차 운전학원 또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을 제가 줄여가지고 일반 학원이라고 적을 거고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줄여가지고 제가 그냥 전문학원이라고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학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동차 운전학원, 쉽게 말해서 일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학원 내 강사에게 교육받고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장, 쉽게 말해서 뭐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뭡니까?
자체 내 강사에게 교육받고 자체 시험관 감독관이 있죠. 기능검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는 여러분들 학감이 있죠. 이 학감이 여러분들 2018년 대구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자동차 운전학원이 제가 알기로 약 한 90% 이상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네들 학원이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은 여러분들 다 뭐로 시작합니까? 일반 학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정 전 전문학원을 거칩니다. 여기서 비로소 성격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전문학원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일반 학원에서 전문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관문, 어떠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법 바뀌었죠. 기능시험 합격률이 아니고 도로주행 시험 합격률이 6개월 동안 70% 이상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데? 나 지방경찰청장이야. 너 일반 학원이지. 너 전문학원 되고 싶잖아. 왜? 너가 자체시험 치게 해줄게. 내가 너희 테스트 해볼 거야. 6개월 동안 너희 학원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지. 도로주행 시험이 100명 보잖아. 6개월 동안 너희 70명 합격해. 내가 인정해 줄 거야. 너희 학원 강사들 교육 잘하네. 기능시험 합격률이 아니고 뭐 도로주행 시험 합격률이 몇 프로? 70% 이상 돼야 됩니다. 운전 전문학원 지정권자가 누구다? 지방청장입니다. 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가거든요. 첫째, 여러분들 인적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 요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인적 요건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되겠네요. 인적 요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강사들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강사의 배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요거 별표 1000개 할 준비하시고 왜 별표 1000개인지 곧 아시게 됩니다. 일반 학원, 전문학원, 강사의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론 가르치는 학과 강사 같은 경우에 일반 학원 같은 경우에는 1강의실당 학과 강사는 1명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운전 전문학원은 1일 8시간당 1명 있어야 됩니다. 기능 강사, 코스 가르치는 사람. 일반 학원 같은 경우에는 1종 대형이나 1, 2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에 차가 10대 있다면 10대당 강사는 1명 이상 있으면 되고, 1종 특수 같은 경우에는 차가 2대 있다면 기능 강사는 1명 있으면 됩니다. 2종 소형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차가 10대당 기능 강사는 1명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학원은 조금 다르죠. 1종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과 같습니다. 차 10대당 3명 이상 있으면 되고요. 1종 보통, 2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차 10대당 5명 이상입니다. 1종 특수나 2종 소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 학원이나 전문 학원이나 똑같습니다. 도로 주행 강사 봅시다. 도로 주행 강사도 일반 학원이나 전문 학원이나 차가 한 대 있다면 한 대당 도로 주행 강사는 1명 이상 있으면 되고, 전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대당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별표 1000개, 바로 학감입니다. 학감. 요게 2018년 대구시청의 시험 문제 나왔죠. 도로교통법 104조 1항 제1호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전문학원에서는 학감을 둘 것. 다시, 전문학원에서는 학감을 둘 것. 학사관리 총책임자인 학감을 둘 것. 일반 학원에 학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문학원에는 학감이 필요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학감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첫째, 30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 60세 이하라고 나왔죠. 틀렸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
행정 업무나 학원 업무, 이건 관리직이 하나입니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합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능검정원 봅시다. 기능검정원. 기능검정원. 감독관, 시험관입니다. 일반 학원과 자체 시험, 전문 학원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체 시험 실시 여부입니다. 일반 학원에서는 자체 시험 안 보죠. 당연히 기능검정원 필요 없죠. 하지만 전문 학원에서는 기능검정원이 필요한데 교육생, 수강생 200명당 기능검정원은 1명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A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교육생 정원이 600명이다. 그러면 A자동차 운전학원의 기능검정원은 몇 명입니까? 200명당 1명이니까 600명이니까 몇 명 필요합니까? 기능검정원은 3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인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나 빨리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굿! 됐습니까? 이게 서로 다르고, 그죠? 일종 대형만 다르고, 그죠? 나머지는 기능 강사, 주행 강사까지는 똑같고, 그죠? 일반 학원에서는 학감이나 기능 검정은 필요 없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게 여러분들 인적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셨고, 물적 요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물적 요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 땅이 필요하죠. 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기능 코스 부지 면적이 1종 보통, 2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6,600제곱미터의 땅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굳이 따진다면 약 한 2,000평 정도, 그죠? 자체 시험 보려면은, 아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1종 보통, 2종 보통만 자체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1종 대형도 자체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6,600제곱미터의 땅을 놔두고 추가로 여러분들 2,000제곱미터의 땅을 추가로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 자동차학원은 2종 소형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자체 시험을 본다. 당연히 6,600제곱미터의 부지를 놔두고 추가로도 얼마? 1,000제곱미터의 부지를 추가로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은 일종 특수 면허 중에 소형 견인차 또는 군안차도 자체 시험 본다. 그러면은 이 부지를 놔놓고 추가로 2,330제곱미터를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은 일종 특수 면허 중 대형 견인차도 자체 시험 본다. 운전면허 시험 본다. 그러면은 1,610제곱미터의 부지를 여러분들 추가로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굿. 자, 여러분들 운영적 요건이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개원인이 언제고 휴원이 언제고 교통안전교육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고 언제 야간 교일 휴일 교육이 있고 그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대구시청의 자동차 운전학원, 운전 전문학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첨부 파일에 붙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원래 첫 번째 화두는 바로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이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굿. 두 번째 화두가 바로 여러분들 긴급 자동차입니다. 경남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작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7년 6월 3일 날 법이 시행돼 가지고 며칠 뒤에 바로 대구시청에서 그 바뀐 법이 시험 문제가 나왔죠. 주정차된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 요거 시행이 2017년 6월 3일이거든요. 2018년 4월 25일 날 법이 시행돼 가지고 그해 바로 10월 13일, 경남이 10월 13일 맞죠? 경남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바로 긴급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보면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 구급차, 그 다음에 혈액공급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그 본래 용도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가 바로 긴급자동차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차. 쉽게 말해서 3살 먹은 애들이 보더라도 얘네들은 출신 성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골, 성골입니다. 이런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긴급차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긴급차도 아니고 지방청장이 허락한 차도 아닌 그냥 관례적인 긴급차입니다. 관례적인 긴급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대구시청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긴급차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경찰차, 국군차, 제수들 호송하는 호송차. 4번에 별표 1000개 하시고요. 2007년 대구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 지금 긴급자동차 사이렌 울리네요. 때마침 국내의 요인 경우에 공무로 사용되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공공업무, 공무란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긴급자동차입니다. 막연하게 국내의 요인, 경호업무차,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전한 긴급차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내의 요인, 공무로 사용되는 차가 나오니까 얼마 전에 학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김진아 교수님 혹시 계십니까? 접니다. 어디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인데 교수님이 강의를 좀 나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국내 요인 공무로 사용되는 차도 여러분들 긴급차죠. 불러만 주신다면은 제 성심성의껏 제가 안전교육을 시켜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태어날 때부터 긴급차가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전기, 전신, 가스차 또는 전화 공사차 또는 긴급 우편물차 또는 전파감시 업무차.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차들도 긴급차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정 맡으면 바로 지방청장한테 지정 맡으면 중요한 거 이제 나갑니다.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권자가 누구라고요? 누구? 지방청장. 다시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권자 누구? 지방청장. 굿! 자,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긴급자동차 여러분들 지정 취소 사유라고 있습니다. 지방청장한테 긴급자동차로 여러분들 지정받으면 어마무시한 특혜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특혜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17조 쉽게 말해서 속도 제한에 대한 특혜가 있죠. 22조가 뭡니까?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에 대해서도 긴급자동차는 구애받지 않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앞지르기 할 수 있죠. 23조가 뭡니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인데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끼어들기 할 수 있죠. 이런 도로교통법 17조, 22조, 23조의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긴급차의 특혜가 어마무시한 거죠. 하지만 지방청장한테 한번 제가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지정 취소 사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긴급차 요건에 적합치 아니할 시. 두 번째, 목적 외 사용 시. 긴급자동차는 긴급 용무일 소정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기 위해서 경광등 사이렌 켰다. 목적의 사용이죠. 그 다음 뭡니까? 고장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긴급차도 아니고 지방청장이 허락한 차도 아닌데 우리 국민이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긴급차로 인정해 줍니다. 첫째 부상자 운반 중인 차입니다. 부상자 운반차. 운반 중인 차. 제가 매번 드는 예로 택시에
너무나 위급한 임산부가 탔습니다. 그러면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용무임을 알려야 되겠죠. 비상등이나 전면등을 켜서 긴급차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일반 국민은 뭡니까? 긴급차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국군차 또는 경찰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차, 유도되는 차 또는 뭐 혈액 운송 자동차 역시 관례적인 긴급차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긴급 자동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긴급차 요건에 적합치 아니할 시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긴급 자동차는 소정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사이렌 크기는 2017년 11일날 법 바뀌었죠. 전방 여러분들 이제 30m 거리가 아니고 몇 메타? 전방 20m 거리에서 몇 데시벨? 90에서 120 데시벨에 여러분들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광등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경찰차 요 같은 경우에는 적색 또는 청색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급 운전직 공무원이 되면 노면 청소차를 운전할 수도 있겠고 지방청장이 허락한 차가 있죠. 이런 등광색은 거의 여러분들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은 등광등 색깔이 뭡니까? 여러분들 녹색이죠. 이 정도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2018년 경남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나중에 교통안전교육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만은 신규 교육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의 긴급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몇 시간? 2시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처음 교육할 때는 많이 받자, 재교육할 때는 몇 시간? 2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들 시행령 별표 6에 보면 과태료가 나와 있죠. 긴급자동차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가 여러분들 8만 원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간에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겁니다. 어떤 시험 문제 긴급자동차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그 첨부 파일은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꼼꼼히 한번 보시고 운전직 공무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저랑 이제 다소 긴 소풍을 떠날 거예요. 우리 소풍 가기 전날 어떤 생각 듭니까? 내일 날씨가 흐리면 어떡하지?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김진아와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비 올 일 없고 날씨 흐릴 일 없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김진아와 소풍 잘 갔다 왔다. 제가 반드시 그런 생각 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도로교통법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